그런데 전지현 변호사님, 네. 아까 정치권 공세 얘기를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야당에서도 우리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인물 가운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되지 못한 추미애 의원이 이런 육행시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네. 뭐 내용 설명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탄핵만 답이다. 탄핵만 답이다. 그러니까 어떤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그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탄핵만 답이다라는 그 6글자를 가지고 이제 육행시 챌린지를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저렇게 육행시를 지었는데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회복탁금 발표를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그런 육행시를 했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유한국당 가지고도 오행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육행시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탄성이 쏟아질 만큼의 핵폭탄급의 만민 백성들이 호기심을 표하건만 답답한 너만이 이 빠진 호랑이 너만이 뭐 다시 또 한 번 혼자서 장난질 하는구나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나중에 김민전 의원 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본인이 또 놀림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내일 아브로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어떤 시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획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저렇게 무슨 육행시 챌린지를 하면서 이걸 어떤 그 여론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옳지 못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배럴당 뭐 9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최소 35억 배럴이 있는 거면은 총 걷어들이면 325조를 우리가 걷어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20%라면 확률이 높은 거라면서요. 그럼 20%가 나온 경우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유치하게 육행시 챌린지가 뭐예요? 뭐 대단히 추미애 의원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육행시를 풀어주셨어요. 잠깐 화면이 지나갔던 게 왜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이번에 국회의장 안 됐는데 왜 국회의장석에 있지 했더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시로 의사봉을 쥐었어요. 왜냐하면 육선 의원에다가 1958년 같은 선수로 쳐도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잠깐 임시로 추미애 의원이 저렇게 오늘 22대 국회 의사봉을 잠깐 만졌었는데 그 전에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석유 시추 발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 근데 여선행정관님 챌린지라면 뭔가 다른 의원들도 따라했을 것 같은데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육행시 따라한 사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따로 이제 보도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뭐 추미애 의원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신 게 그 뭐 민주당이나 야권 내에 일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저기 아직 확실하지도 않는데 직접 이제 발표를 해야 됐냐. 아마도 그거에는 뭐 저게 이제 결과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임기 후반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지금 지지율 반등하기 위한 뭔가 깜짝쇼 아니냐. 약간 이런 조금 뭐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이제 추미애 의원의 뭐 저런 뭐 육행시 챌린지 이런 걸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 후속으로 아직 육행시는 없군요. 챌린지를 이제 공표했는데 긴급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챌린지가 아니라 추미애 의원이 나선 저 육행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국민의힘의 김민전 대변인, 초선의 김민전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가 20% 지금 탐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염원을 오히려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제가 추미애 의원의 육행시를 보면서 과거에 오마이뉴스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추미애가 정신병. 이라는 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김사과 시집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고요히 퍼지니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작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얘기들을 다선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맞불렀는데 김진욱 대변인 저 김민전 의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이고 22대 국회가 참으로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육행시도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러나 또 그것을 받아치는 이 김민전 대변인의 이 한시도 사실 이 한시가 원래 이런 뭐 이 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그 온라인 상에 있는 어떤 뭐 그 사이트에 이런 게 그냥 누가 작자 미상으로 올려놓은 건데 이걸 갖다 인용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런 대화법이 과연 생산적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뭐 이걸 보시고 웃을지는 몰라도 예. 이걸 가지고 뭐 평가하시거나 아니면 참 그 고급스러운 정치 영역에 지금 이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의장도 이제 선출을 우원식 의장으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중에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진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해주셨던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 추미애가 정신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를 저도 오랜만에 접해보는데 2020년도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을 시절이죠. 예, 그때 아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뭐 네티즌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런 것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와 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 전파를 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너무 내용이 험악해서 그걸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건데 맞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과거에 이제 참 조국 대표에게 미안합니다. 조적조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그대로 되돌려 맞는다 이런 뜻인데 똑같이 추적추라는 말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추미애 의원이 지금 이런 탄핵만 답이다라고 하는 육행시를 올려서 예. 뭔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자기를 겨냥한 좋지 않은 내용의 시가 또 회자되면서 자기가 공격당하는 상황, 추적추의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 의원 중에 이제 다선 최고령 6선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임시의장을 맡아서 오늘 22대 개원 국회 의사봉을 잡았는데 참 이런 분이 국회의장이 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추미애 의원 말고도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속기하겠다면서 석유 탐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지율 방어 땜빵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습니다. 포항 석유를 점지해준 천공과 액트지오 외에 또 어떤 검증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제259차 최고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회의 끝내지 말고 잠깐 얘기를 할 게 있으니까 회의는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야당 말만 따라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검증은 언제든 건강한 검증과 비판은 환영일 텐데 문제는 뭔가 여당에서 봤을 때는 이 석유 시추가 안 되길 바라는 야당 아니냐라는 비판 그런 포인트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실패할 가능성이 80%라고 말씀하신 데서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 액트지오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우리 소속 연구자들도 그 검증에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나라 잘 모르실 텐데 농업국이었다 지금은 산유국이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6%예요. 이게 심해에다가 똑똑 두드려보고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확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고 없고 20%라면 상당히 높은 그 비율인데도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깃장을 놓으시면은 뭐 국가가 어떤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원이 뭐라 그러면 박근혜 때 우려먹은 아이템이다 땜빵용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박정희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어떤 기술 수준이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제 그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구속방어 땜빵용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다 잘 들었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다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했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의 반론 차원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일단 구멍가게라는 아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오늘 이 대표가 와서 미국의 전문가가 와서 아니다. 자신감 피력했고 모레 기자회견 때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겠다니까 6월 7일 기자회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온통 오늘 세간의 관심은 이 외국인에게 많이 쏠렸습니다.